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절대 타협이 없을 줄 알았던 이 트럼프 관세였는데 한 달 이후의 소식이 연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관세 완화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상방 쪽으로 힘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관세에 있어서 피로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모습이기도 하고요. 4월에 들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전해질지 이 부분을 또 걱정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양시장이 직전 금요일장 그다지 강하지 않았는데 이런 가운데 전략은 또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 방송 기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에 필요한 투자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1부 전반부 오늘도 이분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우는 소리 하기 싫은데 사실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저희가 사실 믿을 거라고는 위원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시장을 지금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저희도 좀 힘들었어요. 장이 워낙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저한테 기댄다는 표현이 좀 저한테는 과분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시장 방향도 한번 함께 공부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개투자분들 시장에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남다른 그런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직장을 좀 오랫동안 근무했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말에는 평일날 TV 같은 거 잘 못 보시는 직장 다니는 투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좀 오늘 방송을 할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직장인분들 평일에 이렇게 주식 공부 제대로 하고 싶지만 기회가 마땅치 않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우리 위원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시황 쪽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챙겨볼 수 있을지 분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주간을 한번 리뷰해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우리 예상대로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주간. 근데 코스닥이 조금 안 좋았죠? 그래서 아쉽게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박스권이다,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사실 금요일 날 장이 좀 괜찮다가 코스피는 괜찮은데 코스닥이 조금 눌린 게 다시 한번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것이 이슈화되면서 저는 좀 눌른 감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늘 그래 왔듯이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차피 이제 시장은 우리한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보게 되면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화학, 또 요즘 화학도 좀 올랐죠.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또 우크라 재건주, 심지어 그 트럼프 한마디에 가스관까지 그런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굉장히 요동치면서 순환 상승을 이뤘어요. 그게 바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이고요. 다음 주는 저를 어떻게 보느냐? 반도체,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렇게 화장품, 특히 낙폭이 컸던 신규 상장주,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앞으로 시장을 보실까요? 여기 제가 이 그림을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하는 그런 도구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지났지만 어떻게 해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다, 그런 의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까요? 12월 그때 초에 계엄 전국이 있을 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슈였죠. 이렇게 모든 신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력 경제지, 일간지에서 앞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대문짝에 장식을 했어요. 그때가 저점이었죠. 지수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2360포인트에서는 아무도 늘 불안에 떨면서 아니라고 했던 분들이 지수가 2670포인트 오르니까 그때는 이제 3000포인트 에드블론을 띄웁니다. 항상 주식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자리를 보세요. 이거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미 이 보조 지표는 빨간색은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나 지금 열받았어. 과일 거냐. 너 나한테 달려들으면 너 잘못하면 소위 말해서 눈탱이 밤탱이 돼. 그런 자리거든요.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게 뭘까요? 음선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시장은 이때는 외면했던 분들이 이때는 흥분을 하죠. 이것은요. 성공투자의 팁이기 때문에 저 30년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번 이제 조정을 보게 되면은 상승폭의 2분의 1. 여기 지금 이 공간이 보이시죠? 2분의 1. 정확히 60선을 먹고 되돌림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왜 자꾸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법을 알려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봐요. 너튜브, 그 다음에 이 증권 이게 방송, 신문, 그 다음에 막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 뉴스가 계속 막 나오는데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어느 장단에 포커스, 어느 기준으로 주식을 매매할 거예요? 뉴스 따라잡기요? 제 뭐 경사는 그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차트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차트라면은 아유 저 골치 아파 맞지도 않아. 왜 안 맞아요? 그런데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주식시장의 언어라는 겁니다.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처럼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성공 투자를 하는 기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봉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경계하고요. 남들이 흥분할 때. 오죽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대중들이 올려놓은 거 보고 그때 막 흥분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가스전 관련주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슬아슬한데 막 올랐다니까 그런 대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따 제가 시황에서 왜 반도체를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다 내렸을 때가 기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시장은요, 우리한테 좋은 뉴스를 퍼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스컴의 한계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오른다. 이제 코스닥이 맞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음선이 나긴 났지만 오히려 저는 다음 주는 코스닥의 기회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120에서는 지키고 사실 이때도 제가 12월 달 왜 이렇게 미장으로 달아나시냐. 나스닥 연봉을 보시라.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하고 위험스럽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국장 코스닥을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24% 올랐어요. 코스피 13% 오를 때요. 그래도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키 맞추기 조정이라 보는데 저는 오히려 다음 주는 코스닥이 좀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상 섹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왜 제가 반도체를 보시자고 그러느냐. 왜 그러냐.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때 가만 보세요. 주식을 조금 하신 분 아실 거예요. 이게 헤드앤숄더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리예요. 양쪽 어깨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머리에다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이 찰랑찰랑 차서 올라갑니까?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조금만 공부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필라델피아 엔비디아가 올랐을 때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잖아요. 흥분하고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왜 지난 수요일 밤방송도 그쪽에 그러니까 가스전 가지고 제가 이슈화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미 오른 종목들을 이슈화시키면서 방송하는 것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들이 거기에 흥분하고 그럴 때 저는 차라리 반도체를 보시자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글로벌리하게 바로 반도체에서 우리 핵심 키포인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제가 12월 달 그때 이제 코스닥 차트를 여러분께 아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게 저점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하락 A, 반등 B, C파동이 강하게 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요. 그랜벨 법칙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이 이격을 메우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가파르게 이때 좋은 뉴스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그다음에 가파른 하락이라면 이게 뭘까요? 우리 혜연님님 공부 많이 했죠? 네. 무슨 패턴인가요?
가파른 하락이 야, 또 캔들. 사라졌어. 모르겠어요? 양양. 그러면서 이격도를 보세요. 이 이격 잠깐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 봤으면 대쌍바닥이고 이게 이격도예요. 저는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제 반도체를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가스전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가스전도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제가 이것 좀 실생활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라이딩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제가 가끔 뭐 저 중미산 같은데 그런데 가게 보면은 거기에 좀 가파른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고바위가 아니고 그 시작하시면 좀 빨리 가요. 근데 우리 라이딩 하시는 분들 고바위 올라가면 올수록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 힘이 들죠. 힘이 들고 속도가 느려지죠. 주식도 똑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차트 보세요. 이렇게 고점에서는 조금 올라가고 누가 가장 기저귀에서 많이 오를까요?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시장은 늘 그와 반대로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죠. 이것도 보면 가파른 하락이 일어났고 이것도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에서 작동했다면 그다음에 회귀의 본능입니다. 회귀의 본능이 작동하는 게 뭐냐면은 많이 올랐을 때나 많이 내렸을 때나 똑같아요. 그 이격을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락하고서 이격을 메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바닥이니까 이걸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도 이 방송 분위기가 야 무슨 얘기야 지금 가스존이 지금 탑픽인데 글쎄요. 예,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성공한 투자의 비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게 지금 차트를 제가 살짝 뒤집었어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올랐을 때요.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저점에서 80% 오르니까 이쪽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요. 어김없이 30% 빠지잖아요. 바로 때로는 우리 세상을 늘 단면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좀 뒤집어서 보는 그런 해안도 가지시라 30년 뭐 경험으로 또 뭐 경영학을 전공한 정토파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투자의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통파 전문가님께서 시황 전략 주셨죠. 지수는 박스권 흐름 쪽에서 이 반도체라든지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팁도 얻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이 위원님께서는 황금 맥점이란 기준을 잡고 또 어떤 매매를 이루었을지 종목들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위원님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도 좀 어려운 종목들도 있었죠. 당연히 있죠. 예, 그러나 시장에 비해서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그런 것들은 열의를 해낸다. 저는요, 사실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가 있죠? 가스전에서 무슨 스틸, 맞아요. 슈, 스틸주. 넥, 뭐 그런 것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당연히 축하해야 됩니다.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가 없더라고요.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당연히 축하해 주는데 축하는 해주되 따라가지 마자는 게 저 신조예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왜? 아까 제가 고바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주에서 정말 황금 맥점이 잡은 종목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역시 좀 이렇게 탄탄하고 대기업 후광 효과를 받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있습니다. 자, 포스코 스틸리온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좀 스탁이 쭉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올라서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데 얘는요, 금요일 날 이런 거 잘 아시는 코스닥이 한 1% 가까이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예요. 이것은 바로 상한가, 장중 상한까지 뽑았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 헤리크 다시 한번 이게 차트 보시면서 바쁘시겠지만 네. 똑같죠. 양양 패턴. 이게 위에서 이때는 분명히 반방송이든 어떠됐든 이때 인싸 종목으로 나옵니다. 왜요?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눌렀을 때는 전혀 안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황금 맥점은 우리한테 매수 하나를 시그널을 자꾸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양양 패턴이에요. 이때부터 이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1, 넘버 5. 그래서 제가 상위 5% 분들이 참 선호하는 그런 바로 그래서 제가 넘버 5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상한까지 뽑았어요. 자, 제가 다른 종목 차트는 안 띄울게요. 왜? 또 뭐 그렇게 오른 종목도 제가 이건 경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야, 그거 뭐 또 오른 종목 뭐 디스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방송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봐요.
그 아스트랄 제가 무슨 스틸 있잖아요. 축하는 해주되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별로 재미를 못 보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40% 오를 종목을 잡아야죠. 예, 바로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한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PIE가 있습니다. 이건 양음량 패턴이에요. 반도체에서 새내기죠. 이때부터 포착됐고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또 한번 눌리면서 양음량, 이것도 뭐 장중 고점까지 22%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요일 같은 때 들고 나왔던 밤에 종목이 바로 3,000당 제약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이게 또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수연 밑거리 패턴이거든요. 이때 뉴스 안 나오죠. 처음에 양음량 패턴에서 이때 포착이 됐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참고하세요. 이평선 밀집 종목을 노리시라. 그것은 뭐냐면은 상승 에너지를 비축했고 이평선의 밀집, 단기 이평선 5, 10, 20선에 밀집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윗방이 됐든 아랫방이 됐든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러면 이게 보게 되면 왜 윗방이 가능성이 크냐? 이게 지금 이평선 밀집이죠? 다 보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때 선 조정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요? 3,000당 제약하면은 여러분들 황반변성, 아일리아 시밀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만, 당뇨병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완전 여러분들 트리플 단숨에 났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용은 철저히 분석했고, 또 한 번 때가 와서 이것도 2% 밀집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20만 4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13%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뭐 요동치는 장에서 가스전 이미 만약 축하를 해주되 가지 말았죠. 그런 것들 가서 맨날 음성 맞고 아슬아슬한 그것보다도 누구나 아까 제가 직장 다니신 분들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제 수요일 밤방송에서 목금이잖아요. 반도체를 보시라고 했을 때 먼저 목요일 날 오른 게 바로 Y시킴이에요. 바로 유리기판 가지고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가만히 차트를 보세요. 특징이 뭘까요? 많이 내리고 남들이 안 봤을 때 뉴스가 나면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황금 맥점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바로 온 디바이스 AI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향, 예, 그 지금 반도체죠. 이거 보세요. 음선이 5개 정도 나오죠. 위수연 밑거리 패턴. 노란색에서는요, 절대보다 거의 뉴스 안 나와요. 이제 오르면 어제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포스코, 스틸리온 분명히 방송 탔을 겁니다. 제가 방송 출연하지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방송 다음에 물론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바로 어떤 시점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자꾸 함께 공부하는 그 시간을 갖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삼양 예식캠이 있습니다. 삼양 예식캠 같은 것도 이것도 이수연 밑거리 패턴 황금 맥점처럼 넘버3예요. 이미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것도 13%나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KC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바로 양자 컴퓨터에서 저는 좋게 보는 종목이 KCS고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인가요? 그 두 종목인데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또 하면 이수연 밑거리 패턴이에요. 이때 뉴스 안 나오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그때 KCS 처음 제가 아침 선물 버티를 한 게 이것도 제가 참고를 하자면 음봉 7개 나올 때 이때 상한가 뽑았어요. 참 신기하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다. 또 이것도 여건 추천해서 양양 패턴에서 단기가 좋은 수익이 났고요. 마디마디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지금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알리가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죠. 복싱에서.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뭐 어떤 얘기냐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때 살포시 이제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주면은 딱 잡아가지고 벌처럼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BW가 있는데 RBW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나오네요. 양양음, 이수연 밑거리 패턴. 이것도 12% 정도나 올랐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 상승 다음에 눌림. 그러면서 이게 또 12% 정도나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이수연 밑거리 패턴인데 이 살짝 원래 이게 음선 났으면 더 완벽한데 그 다음에 음선을 주고 어제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큰 종목이
10% 상승이 일어났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시청자분들 이제 좀 뭔가 느낌이 오세요? 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30년 이상 해보고 그래서 실효성 테마 이미 많이 오른 것들 대표적인 게 어제 정치인 테마 모 정치인 테마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매매보다는 탄탄한 종목들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황금 맥점에서 잡고 그러면 뭐 계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방송은 특별히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많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직장인 분들 평일에 본업하시면서 매매하기에도 너무 바쁜데 뉴스들이 매일같이 너무 많이 쏟아지죠. 특히나 관세는 뭐 천기백기 게임처럼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좀 편안하게 매매하는 방법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직장인 분들을 위한 이렇게 친절한 매매 강의 시간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자, 이어서는 보다 디테일한 황금 맥점 전략도 한번 배워볼 텐데 위원님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챙겨볼 팁들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그 투자는 그 방법이 진짜 없을까요? 주식이요. 누구나 이 시장에 참여할 때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야, 이거 아까 우리 참 혜연님께는 천기백기 와서 오셨는데 진짜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홀짝 게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 날 수 있는 확률 반, 단순 확률을 봤을 때 말입니다. 아니면 실패할 수 없는 확률 반이에요. 그런데요, 경험상 또 증권사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95%분들이 개인 투자를 돈을 잃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높아시면서 100% 옳다는 건 아니고 저희 경험 그리고 또 실전에서 적용돼서 그렇게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팁으로 알려드릴 뿐입니다. 예,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 또 하나는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 두 개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콜라보를 이루어야 예,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 분석하는 것은 증권회사에서 잘합니다. 애널리스트들.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맞나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같은 것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소위 말해서 잡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주들, 테마주들, 그게 얼마나 맞나요? 맞지 않아요. 아까 말씀 뉴스 따라서 춤을 추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다 벗어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조합을 이루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게 딱 있답니다. 뭘까요? 첫째, 그때 말씀드렸지만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패러다임 시프트에 부합하고 두 번째, 거기서 주도주라는 펀더멘탈에 받쳐지는 종목이에요. 그것을 잡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마지막으로 남들이 안 볼 때 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아무 때나 이렇게 그냥 찝쩍거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헛발질을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정확히 맥점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뭐 여러분 한번 성공하는 투자를 한번 해봅시다. 황금 맥점은 화면 좀 넘겨주시고요. 저점 잡아도 신기하게 급등이 나와요. 우리 혜연님 상한가 좋아하시죠? 아우, 너무 좋아하죠. 경험상으로
회원님께서 저점을 잡아서 상한가 간 종목 많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시장은요, 늘 그런 거예요. 상한가들 되게 좋아하시죠. 그것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상한가를 잡아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점을 잡아야 여러분들 실계좌 수익으로 직결되는 그 상한가 중요한 거 알겠습니까? 그 황금 맥점을 해내는 거예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에 높았을 때요, 저점입니다. 이때는 공통적으로 뉴스에 나오지 않죠. 급등한 종목 추격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저점 잡아도 이게 이제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이에요. 예? 그래서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가 나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에서 저도 옛날에 그런 매매를 해봤지만 왜 저점을 싫어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든 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안 하시고 맨날 저점 잡아도 이거 뭐 지하실 두더지 뭐 지하 땅굴 파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황금 맥점은 그런 편견,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것들을 완전히 깨부셔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뉴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뉴스 아까 설명드리니까 그거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줍니다. 2년 동안 95% 이제 가까울 겁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점이 잡아도 거의 매일같이 상한가가 나오고 있다. 오해하셔.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때 상당히 또 이게 좀 사람이 이제 운도 좋고 기가 뻗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꼭 상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스테라시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 하이프, 이런 건 또 RF,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글로벌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쿨페이저, 잠깐만요. 기업 내용 좀요. 기업 내용 좀 넘겨주시고요. 쿨페이지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한 달 매출이 6억에서 두 달에 24억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또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여러분들 다 좀 요즘 핫하게 좋았잖아요. 2월 6일, 2월 24일 두 번째서 황금맥주에서 포착이 됩니다. 어느 때일까요?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양. 상승 대비 눌림이었죠? 25% 다이렉트로 오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쌍리피트 또 한 번 오르고 46%나 올랐습니다. 사실 또 여기도 황금 맥점에서 포착된 그런 자리죠. 시청자분 보시면서, 야, 이거 뭐 좋은 정보가 아니라 황금 맥점이 다 위구만?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께서 이런 2,800여개 종목 중에서 이런 것을 그냥 포착할 수 있었나요? 그럼 뭐 혼자 매매식으로 이런 종목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이거 황금 맥점을 여러분에게 피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원코 그렇습니다. 제작팀에서도 제가 칭찬받은 종목입니다. 어떻게 위원님 그런 자리에서 이걸 하셨대요? 그래, 진짜.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 온 지가 한 5년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다 이렇게 여러분께 맥점 잡는 강의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라면 제작진도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원코크로스 152%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의류 AI예요. 질병 치료제 최적 매치하는 랍톱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 동화약품, 대웅제약, JW 중해제약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황금 맥점 전략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저점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요. 고점에서는 안 잡혀요.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일으켜요. 그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안 볼 때 자주자주 포착되는 게 특징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띄워주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반토막 나고 역전대망치의 도지예요.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1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뉴스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어떤 이 장시, 우리는 장시 딱 끝나면 이게 폭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두 번째가 또 여기서 한 번, 그러면서
5거래일 만에 61%가 올랐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화려하게 안 봅니다. 아니, 내 계좌 수익이 뭐 61%다 그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단기, 아니, 요즘 금리가 1년에 정기 예금 금리가 지금 3% 이하인데 이게 적을까요? 그 다음에 세컨드 타임은 언제냐? 바로 양양 패턴이에요. 이때부터 올랐고, 그 다음에 서드 타임, 세 번째가 어디냐면 양음양. 이때 뉴스합니다. 이 상한가하고 이때 뉴스하면서 여기서 또 누군가 매수하시거든요. 올랐을 때. 이럴 때 경계하시고 늦췄다가 매수하면은 또 한 번 단기간에 42% 상승이 일어나더라. 바로 이런 겁니다. 맥점 매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삼양 NC캠이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똑같이 나와요. 이거 반도체에서 세계기준인데 포토 레지스트 필름하고 유리기판 세정력을 만드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60%. 이것도 2월 5일, 2월 7일 황금백조 포착한 종목입니다. 신기하죠? 역전대망 처다음에 도지, 저점이고, 그 다음에 또 양음양이 나와요. 상한가 2개를 뽑았네요. 또 한번, 우리 여기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양음. 황금 100점 전략은요, 양봉에서는 거의 안 잡혀요. 어디서 잡힌다? 힘의 균형 이럴 때 도지. 그럴 때는 잡히고, 근데 우리는 이때 좋아하잖아요. 이때.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잡혀서 14%나 상승이 일어났다.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내용을 공감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건 뭐 여러분께서 다 판단하시고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온쿠크로스하고 전진건설 로봇 때문에 제작진으로부터 제가 칭찬받아서 좋은 종목인데요. 이것은 뭐 다 아실 거고 시간상 이거 한번 잘 해보실래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이때는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양봉을 매수할 때 도지를 말씀드렸죠. 이게 도지예요. 쌍둥이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눌림이 났을 때 이때는 이제 막 얘기합니다. 아니 저도 이제 방송 보니까 뭐 LA 산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 나옵니다. 이때 잘못 따라 물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뉴스 따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때가 제가 왜 그러냐면 이때도 제가 이제 무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함께 가십시다 라고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이때부터 바로 남들이 뉴스 안 나올 때 상한가 갑니다. 이때 상한가니까 또 이제 늘 화면을 장식하고 어떤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늘 그럽니다. 이거죠? 이렇게 또 그들이 흥분하고 몰려다니면은 어김없이 눌림을 주죠? 그때 이것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포스코 스툴리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거죠. 아까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꾸 리마인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뉴스한테 따라하지 마시고 많이 오르는 종목보다도 이렇게 양양 패턴에 잡으면 이것도 쌍둥이 패턴 한번 나왔네. 또 한 번. 이때부터 5일내에 거의 급등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종목을 또 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뭐 불꽃 추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전진건설 로봇을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항상 많이 오른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꾸 했고 소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맥점 잡는 법을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특히 무방 같을 때 제가 전진건설 로봇 꼭 함께 시작하고 강조드렸습니다. 월요일날 또 없을까요? 저는 월요일날 기회라고 보거든요. 황금 맥점 포착한 급등 후보가 있습니다. 잠시 후 무방에서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계좌가 아프신 분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강조드려요.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토요일 방송에서만 듣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라든지 꿀팁 같은 거를 평일에도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톡방이 오픈됐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벤트도 한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위원님? 예, 저기 이제 QR코드로 입장하시게 되면은 제가 좋은 정보도 중간중간 많이 드리고요. 뭐 전진건설 로봇, 물론 뭐 그렇게 귀한 종목은 제가 뭐 스페셜리하게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종목이 있다면 드리기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직장 다니신 분들 늘 방송 못 보시잖아요. 제가 이 소통 창구를 마련했으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방송만 챙겨보기 좀 아쉽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대박주에 대한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또 캐치를 할 수 있었는지 위원님 자세한 내용 들려주실까요? 몇 종목만 한번 샘플로 해드릴까요? 시간상? 네. 첫 번째, 아까 제가 바닥에서 역전내망체 도지를 노려라. 이건 있잖아요. 거의가 수익을 줘요. 거의가. 근데 그때 뉴스 안 나오죠.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에서 대장이 뭘까요?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SS래. 요거 한번 유자리를 보실래요? 이때는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잘 안 나오지만 역전대망체 도지예요. 상승에서 눌림이죠.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이동평균선의 밀집 구간을 노려라. 밀집했잖아요. 이때 뉴스 안 나오잖아요. 상한가 뽑으면서 다이렉트로 올랐어요. 제가 가만히 이게 다른 증권방송 보니까 150% 올라니까 이때 이제 여기서 참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누가요? 그분들께서요. SSL이 그랬고, 그 다음에 많이 올랐을 때 좋아하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양음양 패턴이에요. 최근 거. 이것도 거의 이평선 밀집이죠. 이평선 밀집은 상승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조주의 단계라는 거예요. 위에서 상승 하나도 없죠? 꾸준히 상승이 일어나면서 85%나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본다면 유일 로보틱스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아침 방송에서 목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남들이 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오른 종목에 탐닉하고 거기에 온통 포커스가 집중될 때 SK그룹에서 앞으로 로봇을 육성하는 이 회사가 될 것이다. 이미 뭐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 다이렉트로 큰 상승의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까지 공부하시고요. 시간상 방송에서 못 따드리는 그 디테일한 매매 기법, 그것은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또 전수해 드릴게요. 네, 또 감칠맛 나게 또 리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어지는 무방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AS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진 건설 로봇 하면 저는 위원님 이름이 절로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종목 AS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뭐 우리 앵커님, 혜연 앵커뿐만 아니고 뭐 방송에서 다 인정하고 남들이 안 볼 때 최저점에서 잡아서 이건 제가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큰 수익을 드렸던 거거든요. 뭐 적지 않네요. 아침 방송 373%까지 좋은 수익을 맞고 쉽게 꺼지지 않네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자, 오래된 것을 제가 여러분께 소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진짜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 하실 분들은 무방에 오십시오. 예. 바로 이런 것들이고, 지금 이제 어디까지 한번 볼 수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만 한 4, 5천 원까지는 볼 수 있다. 예. 여기서는 한번 익절한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매수했을 때 당시가 16,540원인데 상방을 64,000원까지 또 열어두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S&T 에너지. 이 종목도 지금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 챙겨봐야 될까요? 신고가 참 기분 좋은 말이죠. 상한가 신고가. 그것도 저점이 잡아서. 예, 이것도 지금 한 165% 정도 올랐는데, 원전, 발전, 설비에서 대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한 4만 원까지는 보는데요. 보유자분들, 여기서는 이제 보유자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어디서 잡냐면 이럴 때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때는 뉴스 안 나온다니까, 이럴 때요. 이럴 때. 이런 종목들 저는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주특기거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S&T 에너지는 어느덧 보유자의 영역이 됐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죠. 시메스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단기간에 한 거의 100% 난 그런 종목이죠. 예,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거리다. 이제 로봇도 지금 이제 조정이 일어났고, 저는 다음 주에 특히 반도체나 로봇 쪽을 볼 필요가 있는데, AI 로보틱스 괜찮아요. 한 35,000원까지 보는 전략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주목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5,000원 구간까지 상방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삼양 엔시캠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단기간에 정말 빠르게 움직였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것도 이제 뭐 2연속 사학가 뽑았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노란색이죠.
오히려 음봉 5개짜리거든요. 제 관심이 필요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뭐 그동안 한번 세게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2만 원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삼양 NC캔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고 주가 움직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주 전략도 챙겨봐야겠죠, 위원님. 다음 주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제가 화장품 쪽, 뭐 의료 미용기기 그런 쪽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클래시스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한 어떤 기업 내용, 가격 전략 무방에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준비된 이야기가 너무 풍부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저는요, 아까 저 시황할 때 좀 강조드린 게 있어요. 남들이 흥분할 때 저는 경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는 이게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왜? 항상 주가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아무 종목에는 안 돼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두우실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아까 전진건설 로봇, SS랩, 그다음에 뭐죠? 온코닉인가요? 온코닉 아니 뭐죠? 온코크로스. 그럴 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종목을 제가 발굴해 놨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바로 이어서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위원님 공개 방송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왕 1부 후반부 2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전장 돌이켜보며 위원님께서 늘 강조했었던 이런 또 정책 테마주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종목들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 우리 위원님의 포착주들은 어떤 흐름 보였을지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3월이 시작되면서 또 시장의 변화가 또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권에 와서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또 급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도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념해서 보고 지금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이 지금 이제 유럽 종약학회에서 1차 치료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FDA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절차 과정인데 이제 3월 중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FDA 승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유럽 학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만 인정을 받으면은 거의 전 세계가 1차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 내용들을 보시면요. 일주일간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제 둔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전 주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유럽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탄력이 떨어진 모습이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로 보시면은 바로 이전 주에 이제 강한 상승세 영망치를 나타냈고
바로 이전 주에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주봉을 나타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바로 다시 한번 양봉을 나타내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FDA 승인에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의 우리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의 이유가 이제 머크랑 알로자임의 그런 특허 소송의 가능성 때문에 조정의 명분을 줬는데 실제로는 이 특허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트루다 SC가 원래 1년간 한 40조 원이 넘는 그런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데 특허가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머크 입장에서는 이 정맥 주사에서 다시 피하 주사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머크에서는 사활을 걸고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블록버스터 약품 이 키트루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혈관 정맥 주사를 통해서 투여하던 거를 근육 주사로 바꿔줘야지만 특허가 만료돼도 매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활이 걸려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틀 동안 그럼 많이 빠지면서 과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냐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래량이 좀 늘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은 아주 큰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이 정도 구간에서 35만 원과 40만 원 사이에서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물론 이제 좀 조정봉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으로 봐서는 특이한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거래량이 약간 느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거래량이 늘지 않았고 그리고 10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들은 일시적인 어떤 조정의 빌미였을 뿐이고 실제로 특허 소송이 걸리지도 않았고 가능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바이오의 흐름들 최근에 바이오 흐름 보면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갈 때 대장 역할을 했던 이 알테오젠도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는 젠백스죠. 뇌질환에 관련된 그런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PSP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FDA를 승인을 받을 것이냐 그쪽에 관련돼서 패스트 트랙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을 밟기 위한 그런 자금들 그래서 최근에 보면 BW 100억에 대한 조기 납입이 이루어지면서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또 돈이기 때문에 자,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무섭게 올라가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5일선만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특별한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월가의 교훈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혀 이탈 없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운 좋게 5일선에 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도 충분히 악재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우상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5주선과의 이격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가 좀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주선에 근접했을 때 조정을 받는다. 5주선에 근접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또 매수가 가능하겠죠. 지금 2주간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 거래량이 확연하게 준 게 보이시죠? 네, 확연하게 거래가 줄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넥스틸이죠. 이 넥스틸은 트럼프 관세와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알래스카 LNG 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넥스틸이 수혜주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현재 보면은 넥스틸 같은 경우에 PBR이 0.94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요. 지금 이 국내 유일의 유정용 강관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정용이라는 거는 기름이라든지 LNG 같은 거를
이송시킬 수 있는 그런 강관을 만든 업체가 바로 넥스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 회사는 공장을 또 휴스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넥스틸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스턴에서 공장에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양의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오히려 많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넥스틸은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떤 보완 역할을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바로 지금 현재 보면은 이틀 동안 30분 단일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30분 단일가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30분 단일가가 바로 월요일 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월요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동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줄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뭐 30분 단일가에서는 메이저들 물량이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강한 물량들이 다시 한번 올려서 월요일 날까지가 단일가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강한 물량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뭐 지난주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넥스틸이 상한가도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뭐 특별히 다른 철강주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철강주들의 바닥에서의 반등권 이거는 중국의 관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순환 매차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데 넥스틸도 거기에 부합되지만 특히나 이런 알래스카 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쌈지엔터, SAMG엔터라고 하는데요. 이 SAMG엔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키 세븐틴의 영화 그 봉준호 감독이 감독을 맡고 제작을 했는데 이 미키 세븐틴이 중국 전역에 상영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서 역시 이제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우리가 수혜를 입는 거는 과거에는 화장품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는데 사실 화장품이라는 그 제품 자체가 어떤 굉장한 기술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어느 정도 그 퀄리티가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나라 화장품과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보다는 다른 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엔터라든지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는 아무래도 공연 기획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지금 BTS가 다시 한번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터주가 강세를 띠지 않을까.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게 바로 이제 SAMG 엔터입니다. 특히나 SAMG 엔터는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다가 7분기 만에 흑자를 보였습니다. 이 회사의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흥행을 하면서 이 애니메이션을 다시 상품화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흑자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거의 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마침 지난주에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정을 거칠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적기였다. 뭐 지금이라도 매수했을 때는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 날 매수해도 충분히 다음 주에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봉상 거래가 줄어가는 주봉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 가능한데 특히나 지난주에는 거래가 더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월요일 날 매수해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동차 이제 수동 변속기라든지 그런 쪽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라든지 이런 대형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대신 좀 발전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신제품, 신차량에 대한 그런 부품들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면 흑자가 발생을 하고 그런 쪽에 비용이 늘어나면은 다시 또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몇 년째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오리엔트 전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있었죠. 12월 달에 비상계엄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최근 들어서 몇 달간의 조정을 거쳤죠.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박스권이다라고 굉장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이 바로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정치 인맥 관련주들의 피크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등락이 심했고 그 전날 목요일 날은 굉장히 강한 강세를 나타냈고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종목이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은 결국은 피크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물량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을 때 그 물량들이 바로 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상승세를 보이지만 거래량은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이런 6,000원, 5,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렇게 1,000원 단위에서 올라갔을 때는 10,000원 바로 직전, 그러니까 9,900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목표로 잡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상승을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은 모습이 보이죠.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거래가 줄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도 똑같이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주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오리엔트 바이오. 이 종목도 또한 이제 오리엔트 그룹에 관련된 그 종목인데 거의 유사하게 차트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어제 강한 조정을 받았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지금 60일선을 안 찍고 올라가다가 찍거나 또는 60일까지 와서 60일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60일까지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60일 이전에 올라가느냐 또는 올라갔다가 다시 60일을 조정을 받느냐. 중요한 건 60일이 기준이 돼서 이 60일선 평균 60일 이동 평균선이 꺾였냐 안 꺾였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60일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는 매수의 관점이고 60일선 이 빨간색 굵은 라인이 우하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종목을 매도해야 된다. 아마 이 내용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오늘 드릴 건데요.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평생 아마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거래량이 늘었느냐 줄었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의 기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도 디젠스. 어제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큰 거래량이 없다.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매도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왔지만 대량 물량이 나와서 이 어떤 이슈가 종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디젠스도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근데 한국 GM이라든지 뭐 르노 삼성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이 회사도 계속해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 회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거는 이런 박스권을 먼저 돌파를 했다는 거죠. 한 단계 먼저 돌파를 해서 다시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뭐 2,500원대에서 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1차는 3,000원이겠지만 최종 목표는 대략 4,000원대 후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어제 흔들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봤을 때 빅피처에서 주봉상 매도가 나왔느냐 이거를 판단하시면 좋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5주선에 근접했을 때가 가장
매수하기 적합한 그런 구간인데 바로 5주선에 왔죠. 그래서 아마 어제 5주선이 이탈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했다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저가에 매수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상 음봉을 그렸는데 거래가 줄었다.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정고점이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성건설. 지금 이제 건설주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의 정치 인맥에 관련된 종목들은 건설주지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자, 61선. 그죠? 61선이 지금 이탈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60일을 지켜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완전히 줄어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이런 조정 과정에서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고점 지금 3,600원대니까 정고점 5,500원 부근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뭐 강한 상승세가 한 두 번만 나오면 바로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매수하는 적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고 있는 양봉이 나왔고 현재는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아주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는 기술적으로 조금 전에 일성건설과 동일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일성건설과 유일한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동신건설이라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동신건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61선 이거 하나만 봐도 되겠다. 우리가 61선이라는 거는 한 달에 20일을 거래하고 그리고 60일은 결국은 세 달이기 때문에 한 분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분기별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기별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62선이 꺾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동신건설이 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었지만 주봉상으로 보면은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양봉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설주가 정치 인맥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흔들림은 계속 있지만 흔들릴수록 추후에 여러분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정치 인맥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스펙타클한 모습들을 보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거,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갖다가 이제 주로 금이라고 표현하죠. 네, 금. 네, 이게 바로 이제 요일에도 보면 금요일이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금요일 날마다 변동성이 많이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시장이 금요일 날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런 정치 인맥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서 오늘도 공개 방송에서 커피 쿠폰과 치킨 쿠폰을 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림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방법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보다 더 디테일한 전략들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본격적인 시장 전략 위원님과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시장에 관세 관련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정치 관련한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포인트들 체크해 봐야 될까요?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또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물가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서 2월 달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도 굉장히 궁금하고, 앞으로의 이 물가 추세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와도 영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수요일 날이 바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목요일 날이 생산자 물가지수니까 이 두 지표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고요. 또 수요일 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그리고 철강에 대한 관세 발표가 또 있죠. 그래서 발효되는 시점이 바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과연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관세가 그대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선물 옵션 만기인데, 과거에는 사실 뭐 선물 옵션 만기 때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좀 뭔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3월 달에 사실 이 주가가 3월 달에 과거의 내용들 보면 3, 4월 달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바닥권에서 작년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연초부터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출렁임이 보이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보면은 과거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을 했을 때는 코스닥 쪽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월달, 4월달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는 우리가 좀 미국 지표와 같이 연동해서,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만 보더라도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큰 눌림이 나왔다 보니 반등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미증시의 흐름도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포착주들 AS도 진행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GNC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의 산업 선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속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직전 금요일장에서도 빨간불로 마무리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지수 대비해서 그래도 잘 선방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AI 전력센터라든지 뭐 전력에 관련된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해서 실제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매출액이 2,259억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326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18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는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 기대감 이후에 실적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의 고점을 보면 지난달 2월 19일 날 18,770원을 찍은 이후에 대략 한 2주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 그리고 저점에서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매수세가 보이는 거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뭐 가스 터빈이라든지, 그리고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로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날 고점 이후에 한 주는 쉬고 바로 지난주에 양봉을 보이면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한 22,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는 정말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한번 주가 움직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만나볼까요? 다음은 오리엔트 전공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 이슈로도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챙겨볼 수 있을지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트 전공이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는 회사.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전체 정보를 봤을 때 흑자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크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아무래도 거래처 자체가 대형사다 보니까 적자보다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인 거는 우리가 정치 인맥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요일을 좀 주의해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금요일 정도가 뭔가 주가의 가장 피크를 찍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8,3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어제인데 어제 이제 악재와 호재 뭐 이렇게 혼재되면서 위아래 흔들림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매도 물량이 없다. 그러니까 어제 악재는 바로 이제 해소된 상황이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또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 바닥권을 보면요.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3주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추세가 계속 이탈되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피크를 찍는 그런 구간 아마 대략적으로 10,000원 근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대응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오전 중에 뭐 2천만 주 이상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뭐 가격적인 것보다는 거래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피크에서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있다 보니 다음 주까지 주가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0,000원 구간 터치 시도가 나올지 이 부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매매하실 때 거래량 보면서 매매하는 게 또 중요하겠다. 이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략 위원님과 함께 챙겨봐야겠죠. 위원님,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 일성건설을 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일성건설이 12월 11일 날 피크를 찍었을 때가 5,500원인데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3,615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고 지금은 저점을 확실하게 다졌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이 3,000원을 이탈한 적이 없고 3,000원에서 다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23%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5일선에 안착을 했고 크게 문제 없이 다시 한번 우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혀 흔들림 없이 우상향해서 목표가 이상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런 강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7,000원 이상도 목표로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성건설은 아무래도 뭐 이런 건설사, 뭐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인프라 건설부터 토목공사 그리고 뭐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이런 공사에 대한 내용들 보면은 뭐 국내 공사가 한 76% 그리고 해외 공사도 한 24%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일성건설 수주가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우리가 만약이라는 가정을 넣는데 우리가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이런 인프라가 투자가 훨씬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정책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0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성건설에 대해서 분석을 챙겨봤습니다. 물론 뭐 7,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들었는데 목표가 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하단 라인 3,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늘상 그래왔지만 대응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의 방송 시간만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야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련되어 있다라고 들었고 이벤트도 있다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보시는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시면 무료 카톡방에 입장이 되는데요.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국제 정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국제 종목에 대한 시세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무료 관심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공개 방송을 매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그런 종목 상담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마다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노란톡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신데 이 노란톡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을 하셔서 거기에서 다양한 정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주식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해외 주식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외 주식도 여러분들이 병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해외 주식도 뭐 가끔 해외 주식 공개 방송 뭐 심야에 밤 11시에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은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와 직접 매매하지 않더라도 이 미증시의 흐름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죠.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보들 함께 공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아래 하단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공개 방송에서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굉장한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관세가 우리나라의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도 있을 뿐더러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계속해서 부과가 됐을 때 또 특히 우리나라의 국방비에 대한 문제들,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텐데 그럴 때 과연 미국은 어떤 카드를 우리한테 요구할 것이냐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재 불리한 입장에 있는 반도체, 반도체법을 아예 폐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폐기는 사실상 상하원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피해는 분명히 있을 거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자국 그런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국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반도체 압박이 들어오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압박에 대한 내용들에 의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오히려 관세 영향에 의한 우리나라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넥스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죠. 그래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들려오는 관세 소식 속에서 수혜 섹터는 어떤 섹터가 되며 또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그 내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공개 방송 또한 시청하시면서 주말에 탄탄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